얘기의 저자가 아니라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적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춘향전의 저자 찾기는 아직까지 국문학계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그중에 춘향전의 2본 가운데 하나인 춘몽연을 지은 양주익. 그의 문집엔 이상한 자국이 있다. 저 춘몽연이란 글귀를 칼로 긁어낸 흔적이다. 묵집이 목판에 있는 게 숙부이신 그 상자옥자 그분은 읽어보실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위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까지도 이 춘몽연 저작자에 대해서 전부 비밀로 해가지고서 전부 숨겨왔습니다. 이게 무국 선생이 지었다는 걸 다 숨기고 있어요. 예, 숨겨 있어요. 유언으로 해서 아주 이걸 공개를 못하게 딱 막아가지고서 그렇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유언으로까지 춘몽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비단 양씨 집안만의 일은 아니다. 성씨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몇십 년 전부터 성희성에 관심을 가졌던 이가원 박사도 성씨 집안을 찾았지만 후손들이 책을 내놓지 않아 볼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성희성이란 이 인물이 이도령과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하신 동기라든가 그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동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성한양이라는 노인한테 말에 내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가 자손이에요. 그는 성주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 원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다 돌아갔단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종손한테 저번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랬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죠. 그러나 밖으론 드러내지 않았지만 성씨문 중에선 대대로 이몽룡의 모델이 성희성이란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 저 춘향전하고 이렇게 그 개수공 성희성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른분들한테 듣고 온 우리 집에 내려온 전설인데 옛날에 부영당 할배가 그 부사로 가기 싫을 때 개수공에 책광도령으로 따라가 있으면서 조금 무슨 연문이 있는 걸 갖다가 광대 어린이리 요즘 와서 어린이리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성도령을 하지만 이도령을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도 그 검전미주는 그래서 하는 그거로 그것도 전에 내려온다 하는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아 그런 말은 이 가문에서 내려오고 있었는가요? 예, 내려왔죠.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래. 할머님이 항상 하시기를 성도령이 아니고 이도령이 아니고 성도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그때 춘향전을 봤거든요 우리가요. 예. 그때 알았어요. 그 할머니는 뭐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춘향전을 할 때마다 이제 이상하다 왜 저기 절에 나오는 공이라 했디다. 성도령을 갖다가 이도령을 나오다 이런 이야기를 했디다. 나는인데 실질적으로 성씨문 중이 이몽룡이 성희성을 모델로 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도령의 모델로 성희성을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신라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가문에서도 지금까지 바로 이도령의 모델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만약 신라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후손들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드러난 성희성의 이도령설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기생과의 사랑 노름에 양반자제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성도령이 이도령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생과의 사랑 노름에 양반 자제의 이름이 오르내리니 광대들에게 그 성을 바꾸라 했다. 양반의 권세라면 못할 게 없던 당시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춘향전의 그 애틋한 사랑,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자, 저는 지금 광안루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몽룡이 성춘향을 처음 본 것, 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성희성도 암행어사를 하며 두 번이나 이곳에 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곳을 방문했을 때 성희성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때 성희성은 이미 순천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암행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으로는 굳이 이 남원에 들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남원에를 들렸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광활루에 들렸었다는 그런 기록이 어사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성희성이 이곳 광활루에 찾았을 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성희성은 왜 이곳 광활루를 찾았으며 또 이곳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호남 지방을 돌던 성희성은 11월 22일 순천에서 부득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암행을 끝낸다. 그리고 12월 1일 남원에 들어갔다. 이날은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나빴다고 한다. 그런데 성희성은 굳이 이 눈보라를 헤치고 광활루로 향했다. 그리고 무슨 연유에선지 노기, 즉 늙은 기생 여진이 찾아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적고 있다.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날 광안루까지 찾아갔습니다. 또 거기서 늙은 기생과 늙은 아전을 불러다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서울에서 출발해서 암행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상황은 전혀 뜻밖의 상황입니다. 특히 늙은 기생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자기 과거의 기생과의 사실을 아는 기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희성은 비록 암행어사로 왔지만 과거의 자기 얘기, 특히 자기가 떠난 다음의 얘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성희성은 그때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해가 저물므로 모든 기생들을 물러나게 하고 작은 동자와 서리와 함께 난간에 앉았으니 눈빛이 뜰에 하얗게 깔려있고 대나무 숲이 희었다. 그리고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하여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가 적고 있는 소년사, 소년 시절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남원에는 전통적으로